강 후보자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정리 같은 집안일 나는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 또 변기 수리도 내가 말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 물바다가 됐다고. 그렇지만 수리까지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이 얘기 전해드렸는데 그 즉시 전 보좌관들이 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 뭐라고 하냐면 부탁이 있어요. 집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요. 이것 좀 살펴봐줘요. 네, 수리 끝났습니다. 하니까 알았어요. 이게 녹취록입니다. 자, 박 대변인님. 예. 살펴봐줘요. 살펴봐줘요.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라고만 얘기했지 변기 수리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살펴봐달라는 거는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살펴만 봐달라고 한 거예요? 살펴봐달라고 표현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갑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보좌진에게 부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집 변기가 심하게 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해주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할 것이 당연하거든요. 지시를 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는 살펴봐 조율한 표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보좌진이 이것을 지시로 인식을 했을 것이고 실제적 대화에서 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리가 끝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강선우 의원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를 했고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양쪽이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짓말인 것이고요. 애초에 보좌진이 저는 이런 녹취록을 했다라는 것,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의원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여러 갑질 사례들 때문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녹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강선호 의원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들어가는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비서 시켜서 분리수거하게 하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강 후보자라고 특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차 교수님, 예. 저 글이 올라오니까 당시에 이 강 후보자 측이 전직 보좌관 중에 누가 썼는지 작성자가 누군지 찾으려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당장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아니고 21대 국회에서 익명의 보좌진들이 저런 식의 이제 제보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은 당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언제냐?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입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통 보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현역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굴소수 문제를 나름대로 한 번쯤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걸러서 공천 결과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의 공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다시 공천이 되었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불거졌다는 부분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초창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병에 대한 당시 이군사령관의 갑질이었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감병들에 대한 이 고위 장성들의 그런 일종의 업무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던데 그걸 앞장섰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측면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소위 을지로위원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지금
관계가 틀어진 전직 보호자진들의 좀 안갚음 이런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진상이 뭔지를 지금이라도 저는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민단체들도 이 강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자의 골치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다수의 보좌진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건데 그 보좌진들은 강 후보자 해명이 거짓말이다 라는 입장을 재차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보시죠.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시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좌진 한 분은 당시에는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사 도우미 얘기는 지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작 쓰레기를 치웠던 보좌진은 당시에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박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강 후보자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집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시던 의원이 새 정권의 일기 내각의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원을 모시던 보좌관들 입장에서도 부처의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등의 여러 가지 수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보좌진들이 먼저 걷어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의 보좌진들이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좌관들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보다는 강선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더군다나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좌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소위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녹취나 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보좌진 앞에 제대로 사죄하고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자,